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납니다. 상대방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면 나머지 일은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이것은 인류의 기원만큼이나 오래된 짝짓기 의식입니다. 이제 과학은 성적 매력의 비밀을 캐기 위해 침실 안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욕망과 사랑, 연애의 화학작용을 현미경 위에 올려놨습니다. 전 세계 연구가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애정 생활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진화의 과정은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자연 선택은 가장 우수한 개체가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투쟁입니다. 동물들은 먹이를 구하거나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죠. 살아남은 개체는 미래 세대에 자신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웅 선택이죠. 탱고를 추는 데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짝짓기 상대를 유혹할 수 있는 동물만이 다음 세대에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자웅 선택은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는 외모와 행동의 발달을 돕습니다. 또 성적 대상을 유혹하는 데 도움을 주죠. 과학자들은 인간 역시 이 법칙에서 예외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남녀가 만나도록 뇌와 신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연구합니다. 피셔는 세 가지 성적 동기가 짝짓기 게임의 규칙을 통제한다고 믿습니다. 욕망은 성적 만족감을 원하는 우리의 열망이자 성충동이며, 낭만적 사랑은 그토록 찾아왔던 단 한 사람을 위한 우리의 동경, 그리고 애착은 오랜 짝과의 안정적인 결합을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The sex drive evolved to get you out there looking for a range of partners. I think that romantic love evolved to enable you to focus that mating energy on just one at a time. And I think that attachment evolved to enable you to tolerate this individual at least long enough to raise a child through infancy. 하지만 맨 먼저 이성에 대한 욕망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피셔는 무엇이 우리를 반하게 하는지 뇌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뉴욕 스토니브룩 대학교에 사랑에 빠진 학생을 찾는 광고를 냈죠. 학생들의 뇌를 촬영하는 데엔 기능형 자기 공명 영상, 즉 fMRI가 이용됐습니다. 이 영상은 뇌 속 혈류가 계속해서 변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활동적인 뇌세포는 활동성이 떨어지는 뇌세포보다 더 많은 피가 필요합니다. 15 years ago, we couldn't have studied love this way. Now we can. We can look into the brain and see which parts become active and really begin to understand the brain networks that we all experience when we're madly in love. 먼저 연구팀은 피실험자가 중립적인 이미지를 볼 때 뇌 속의 혈류를 기록합니다. 다음엔 이미지를 연인의 사진으로 바꾸고 혈류를 다시 측정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반응이 서로 달랐습니다. 남자는 시각적인 것에 자극을 받으며 여자는 성격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Among our male subjects, we found more activity in a brain region associated with the integration of visual stimuli. And in our female subjects, we found more activity in brain regions associated with memory recall. 물론 우린 오래전부터 남자가 시각적 자극을 추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트립쇼는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죠. 남자에게 시각적으로 발생한 자극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 뇌의 활동이 여자에 비해 훨씬 활발해지죠. Women do like to look, but men like to look more. And I think this is for a very profoundly powerful Darwinian reason. 다윈의 진화론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자는 정확히 뭘 찾고 있는 걸까요? 남자의 뇌세포를 타오르게 하는 시각적 자극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우린 런던의 한 거리에 연구가를 보내
전통적인 심리 실험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4개의 그림 중 어떤 여성이 가장 매력적인지 물어봤죠. Which of these women do you think is most attractive? 그림들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작은 차이점들이 있죠. No, they're not. There's a slight difference in all of them. 그림마다 허리와 엉덩이의 크기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성연구가들은 이 관계를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이라고 말합니다. D. C. C. I said A. C. Any reason why? She's got curves. Thank you very much. 조사에서 A는 2표를 얻었습니다. B는 0표, C는 15표, D는 5표를 얻었죠. 결과는 원래의 실험과 동일했습니다. 대다수의 남자들이 C와 같은 여성을 좋아합니다. 허리가 엉덩이 크기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여성이죠. 이 조사가 시사하는 점은 완벽한 허리 대 엉덩이의 비율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허리가 26인치인 여성은 엉덩이가 37인치여야 합니다. 이 결과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성 파트너에게서 무엇을 찾는지 알 수 있게 해주죠. 허리 대 엉덩이의 비율이 약 10분의 7에 해당하는 여성은 아기를 더 잘 낳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또 이 여성들이 더 이른 나이에 임신이 가능하며 유산은 더 적게 한다는 것을 알아냈죠. 이런 특징들은 멋진 입술, 또렷한 두 뺨, 풍만한 가슴과 더불어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데 이것을 호르몬 지표라고 합니다. 뉴멕시코 대학교의 생물학자 랜디 소닐은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성적 매력을 드러내는지 연구합니다. The human face and body is a collection of signals of symmetry and signals of hormone effects in the body. Male body testosterone, female body estrogen. 여성의 가슴, 뺨과 입술은 대체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신체적 단계에 의해 형성됩니다. 주로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은 월경 주기뿐 아니라 얼굴과 체형 등 사춘기 시절 여성의 2차 성징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죠. Estrogen is a marker of the quality of the female, and that includes a marker of her reproductive capacity. So her ability to bear children successfully is all highly estrogen related in women. 과학자들은 남성이 건강한 호르몬 수치를 보여주는 여성에게 훨씬 끌리는데 이는 건강한 아이를 보다 쉽게 낳는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For millions of years, a man needed to mate with a woman who had signs of health and youth and fertility, the kind of woman that could bear him healthy babies. 하지만 호르몬 지표를 드러내는 것은 여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소년이 사춘기에 이르면 고환에서 분비된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적인 특징을 촉진시킵니다. 튀어나온 광대뼈, 강인한 턱, 그리고 넓은 어깨 같은 것들이죠. 이런 특징들은 정력과 건강의 지표입니다. 또한 이것들은 우성의 지표들로 보입니다. 우성은 인간을 포함한 많은 종에서 수컷의 번식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매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생식 능력이 뛰어난 여성을 찾는 남성들이 무엇보다 젊은 외모를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은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연이 제공하지 않거나 세월이 가져가 버린 호르몬 지표 특징들을 창조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2004년 미국인들은 거의 300억 달러를 성형수술에 소비했습니다. 그중 90%는 여성이었죠. 마크 마니 박사는 아마 세상에서 실리콘 수술이 가장 많은 곳의 성형외과 의사일 겁니다. 바로 비버리 힐스죠. The majority of patients that come to me are fundamentally looking to be more successful in the sexual selection process.
Commonly in women, they're going to be looking for procedures that make them look younger. And that, again, is because youth is something that is attractive in the process of sexual selection. And so a younger looking female is going to naturally be more attractive to any male. 2004년 성형외과 의사들은 미국에서만 34만여 건의 유방 확대 수술과 25만여 건의 이마 주름 제거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짝짓기 게임에서 자연을 속이려 드는 것은 여자들만이 아닙니다. 같은 해 719건의 가슴 이식 수술을 포함해 120만 명의 남성들도 성형 수술을 가졌죠. Things that men look for in plastic surgery are going to be things that make them maybe look more masculine a lot of the time. For example, a chin implant to make the man have a stronger jaw. 이런 인체 재개조 열기가 미래에는 인간의 매력에 심각한 영향을 행사할지도 모릅니다. It actually may make the population more unattractive because people with unattractive features can have them changed and consequently be more successful reproductively. So their offspring will still have the genes that carried unattractive features on. 하지만 외모가 전부는 아니죠. 여성은 다른 장점들도 추구합니다. 여성에게 이상적인 짝은 단순히 왕성한 정자를 뜻하진 않습니다. 여성은 보다 실체가 없는 성격을 중요하게 봅니다. 신뢰성, 성실함, 친절함 같은 것들 말이죠. 그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외모로만 판단하기엔 불가능하죠. For millions of years, a woman couldn't really look at a man and size him up to know whether he would be a good provider and a good protector. 피셔 박사는 여성들이 어떻게 미래 짝을 평가하는지에 대해 여학생들의 뇌 스캔을 분석해봤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성은 뇌의 해마라고 불리는 부분에 많은 피가 몰리는데 이곳은 기억 과정과 연관된 기관입니다. 하지만 기억과 성적 매력, 여성의 애정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피셔는 여성이 특히 남성의 성격에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대한 기억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죠. 남성이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She needed to remember what he did last Valentine's Day, what he promised last Christmas, what he didn't do last summer. She needed to remember to see if he was going to be a good husband and a good father. 그래서 기억은 아주 중요합니다. And in fact, that's what women do all the time. We get on the telephone and talk to other women, constantly recounting what he did and didn't do. What we're doing is creating a memory trail of whether this is going to be a good individual to pass on our DNA with. 여성이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줄 믿음직한 남자를 짝으로 찾는 것은 진화론적인 면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아이의 성공을 도와줄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도 함께 찾습니다. 짝짓기 게임에서 사회적 지위는 중요합니다. 부유하고 저명한 남성은 자식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남성들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합니다. 멋진 차와 고급 의상으로 말이죠. 하지만 지위는 그저 일부일 뿐입니다. 인류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우린 건강한 유전자와 건강한 면역계를 가진 건강한 후손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이라 생각되는 남녀가 건강한 면역 체계를 제공할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파트너에게 열기와 땀이 솟는 운동을 시켜보면 상대방의 DNA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코로 말이죠. 진화는 짝을 찾을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행동 양식을 다르게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이는 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우리의 몸이 이성에게 보내는 암호화된 신호를 판독해내기 위해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에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할 면역계의 유형과 품질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우린 즉석에서 그걸 읽어냅니다. 뉴멕시코 대학교의 생물학자 랜디 소닐은 자신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수천 분의 1초 만에
이 신호들을 해석한다고 믿습니다. Our awareness is just, this person is more attractive than that person, when in fact we're doing very sophisticated calculations that are going on in our heads, and all this is done very unconsciously and very quickly. 그는 인간의 코가 이성의 성적 매력에 담긴 메시지를 판독하는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소닐은 학생들에게 똑같은 흰색 상의를 입고 농구를 하게 했습니다. 선수들이 발산하는 땀은 상의에 흡수되는데 거기엔 페로몬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땀샘에서 스며나와 무취 상태로 공기 중을 떠도는 분자들이죠. 페로몬은 이성을 매혹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닐 박사는 페로몬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을 하고 훨씬 더 복잡한 정보를 옮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연구실에서 그는 생물학과 대학원생들에게 이 실험에 후각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The women will smell these shirts worn by each man and rate them for sexiness, pleasantness, and intensity. 여학생들은 어떤 상의가 어떤 선수의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차례로 냄새를 맡고 잠시 향을 생각한 뒤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적었죠. 냄새만을 근거로 여학생들은 어떤 상의가 가장 기분을 좋게 하고 가장 섹시한지 결정했습니다. 소닐은 체내 방어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 집합체인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 일명 MHC를 조사해 남녀 학생들의 면역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여학생들은 자신들의 MHC와 유사하지 않은 냄새를 더 좋아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면역 시스템을 가진 남자를 마음에 들어한 것이죠. The general pattern is that both men and women like the body scent of individuals who are dissimilar, who are different from them. 진화의 관점에서 이것은 훌륭한 판단입니다. 면역계는 질병과 싸우는 것을 돕습니다. 얼마나 잘 싸울지는 유전자에 달려있죠. 많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더 이점을 갖게 됩니다. Because diseases evolve very, very quickly, you need genetic variation in the offspring to get the right genetic combination to cope with the currently prevalent diseases. 완벽한 조화를 위해 연인들은 자신과 다른 면역 체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유전적 다양성은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여주죠. 소닐의 연구에 참여한 여학생들처럼 인간은 코만을 이용해 유전적으로 적합한 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소닐의 실험은 비록 그 원리는 아무도 몰랐지만 페로몬이 잠재의식 속에서 신체의 방어 비밀을 타인에게 드러낸다는 유럽의 연구를 뒷받침합니다. 우리의 코는 서로 다른 유전자 외에 좌우의 대칭성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성은 보다 대칭을 이루는 남성의 냄새를 좋아합니다. More symmetric men smell better to women, specifically to women who are at the fertile phase of the menstrual cycle. 대칭성이 이성을 유혹한다는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990년대 연구가들에게 처음으로 주목을 끈 이후 언론의 단골 소재가 되어왔죠. 초기 대칭 연구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측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줄 걸 요청했죠. 소닐은 2005년 생물학과 학생들과 함께 이 실험을 했습니다. Rate the attractiveness of some male faces, with 10 being most attractive and 1 being least attractive. Well, I would rate this first individual as about a 3 or a 4. I think the second picture is a lot more attractive than the first. I'd rate him more as a 4 or 5. I'd say the girl on the left's about a 3, and the girl on the right's a little more attractive. I'd give her about a 6 to 6.5. I guess the one on the left I'd put at about a 4,
and the one on the right, 6. 이전의 연구들처럼 사람들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얼굴은 한결같이 대칭적인 얼굴들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인위적으로 똑같이 바꾼 이 사진들처럼 너무 완벽하게 대칭이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완벽한 대칭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왜 대칭적인 얼굴이 매력적인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Symmetry is a reliable signal of quality because symmetry is very, very difficult to get right. And hence, symmetry is a marker of the quality of the individual to develop perfect bilateral symmetry. 2004년 이후 최근 연구에서 우리의 얼굴이 유전자의 질에 대한 단서들을 제공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페로몬과 마찬가지로 얼굴은 우리 면역계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죠. 이 연구에서 여성들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남성들의 사진을 골랐습니다. 남성들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매력적이라고 선택받은 남성들은 훨씬 다양한 유전자와 더 강한 면역계를 지니고 있었죠. 우리 얼굴이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나타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면역계를 지닌 사람은 질병에 강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장하면서 대칭적인 외모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죠. 정답이 무엇이든 우리의 대칭적인 외모는 유전자의 힘을 광고하는 쇼 윈도우와 같다는 점이죠. The evolutionary process over the last several million years has put into our brains psychological mechanisms that function to assess health of others. And we interpret that as attractiveness of others. And that attractiveness corresponds with these health markers, the symmetry, clear skin. 대칭성은 너무 중요해서 여성의 신체는 보다 대칭적으로 보이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교에서 생물학자들은 배란 전과 후 그리고 배란 중에 여성의 손과 귀를 측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배란 24시간 전에 여성의 손과 귀가 보다 대칭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학자들도 그 이유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다만 손과 귀의 세포에서 수분 보유량이 변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죠. 이런 변화가 신체의 좌우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대칭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남성에게 갑작스럽게 매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미래 짝을 찾은 후에도 매일 수많은 남녀를 당황하게 하는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과학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짝짓기 게임에서 여러분의 성공 확률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조언을 통해서 말이죠. 과 연애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일 지나치는 수백 명의 사람 중 누군가는 우리의 완벽한 짝일 수도 있죠.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어떻게 연인을 고르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물학적 과정이 우리를 사랑에 빠지게 하고 아이를 갖기에 충분히 오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피셔 박사는 성적 매력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욕망, 낭만적인 사랑, 그리고 애착이죠. 각각의 세 성적 동기는 생화학적 방아쇠 장치, 즉 하나의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정보를 운반하는 호르몬과 함께 나타납니다. 사실 현재 과학자들은 우리의 결정을 조작하는 강력한 화학무기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말이죠. 욕망은 테스토스테론에 의해 야기됩니다. 남자는 고환에서, 여자는 난소에서 이 호르몬을 생산하죠. 이것은 피를 타고 뇌로 흘러들어가 성적 동기를 자극합니다. 또 누군가를 처음 주저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 짝을 찾는 섹스로 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욕망은
다른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아트 에러는 성적 매력이 공포와 불안감에 의해 어떻게 고조되는지 연구합니다. When it comes to initial intense attraction, you experience intense physiological arousal. Your heart beats fast, as would happen if you were running or if something tense or exciting had happened. 이런 느낌들은 공포심과 유사합니다. 에런 박사의 연구는 공포와 불안이 성적 매력에 대한 감정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말 그대로 아주 고도의 연구를 통해 실험해 봤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흔들다리는 실험을 위한 최적의 장소죠. 여성 연구원이 다리 중간에 서 있습니다. 강렬한 흥분이나 공포를 유발하기 위해 선택된 장소죠. 연구원은 남자를 세우고 설문지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문항들은 별로 특별하지 않았지만 인터뷰가 끝나자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모든 남자들에게 전화번호를 건넸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 연구원은 장소를 바꿨습니다. 이번엔 낮고 단단하며 안전한 다리입니다. 다시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여성 연구원은 전화번호를 건네주었습니다. 다음날 사무실로 돌아와 연구원은 전화를 기다립니다. 어떤 남자가 전화를 거는지, 어떤 다리에서 만났는지 기록을 남겼죠. 흥분 가설을 입증해 줄 만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흔들다리 위에서 만난 남자의 전화가 안전한 다리에서 만난 남자의 전화보다 4배나 더 많았습니다. 공포는 여자를 보다 성적 매력 있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낭만적인 식사는 잊어버리고 첫 데이트 장소로는 아주 무서운 곳이 좋겠습니다. 진화심리학자 제프리 밀러는 자웅 선택이 인간의 지적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연구했습니다. The funny thing about sexual selection is it's a very powerful evolutionary process, but it's not blind, dumb natural selection. It's driven by our tastes, our pleasure, what we find attractive psychologically and physically about other people. 수십만 년 전 인간은 지능이 뛰어난 배우자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지능은 점점 향상됐죠. We don't just grow brain for survival, we grow brain to attract other brains as mates. 우리의 뇌가 자웅 선택에 의해 진화한다는 증거는 핸디캡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작의 꼬리가 전형적인 예죠. 그토록 크고 화려한 꼬리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발달시킬 만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핸디캡이죠. 따라서 최고의 유전자를 지닌 새들만이 크고 화려한 꼬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작의 꼬리처럼 큰 두뇌 역시 핸디캡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신체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죠. 뇌는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20%, 칼로리의 25%, 포도당의 40%를 소비합니다. It's a kind of costly, conspicuous, wasteful organ. And in that sense, I think of it as kind of being like a luxury good. And often we're using it for things that aren't that directly related to survival. We're talking, we're trying to achieve status, we're trying to impress people. 밀러 박사는 인간의 지능과 창조성은 자웅 선택의 오랜 역사적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의 다양한 언어와 예술, 과학 등을 생산해낸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은 수십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이 더 똑똑하고 재기 넘치는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발전해온 것이죠. 또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의 선택은 미래 세대의 창조성을 형성할 것입니다. Intelligence helps to show that you've got good genes because there again,
any kind of mutations that tend to reduce brain efficiency tend to reduce intelligence. You know?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이 지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적인 생각도 그렇죠. 영국 왕립학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예술가와 시인은 비창조적인 사람들보다 2배나 많은 성적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피카소 같은 예술가들이 창조성 때문에 보다 성적 매력을 지닌다는 밀러의 이론을 뒷받침하죠. 하지만 그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언하는 또 다른 형질이 있습니다. Top two traits most desired across cultures are intelligence and kindness. In fact, kindness even comes out a little bit higher than intelligence. 친절함이란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좋은 배우자가 될 것이고 자상한 부모가 될 테니까요. 도덕적 미덕을 지닌 사람을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좋은 유전자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Moral virtue is costly, it's difficult. Almost anything that messes up your body or your brain, mutations, brain damage, brain injury, tends to make people more selfish and less kind. 게다가 신체적 매력과는 달리 이런 매력은 위장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It's fairly easy to get your body looking pretty good. A 40-year-old now can look as youthful and healthy as a 22-year-old a century ago. To some extent, it's harder to fake the intelligence and moral virtues like kindness that are sexually attractive. That's what's fascinating about the way that we evaluate potential mates, is we just automatically focus on the unfakeable indicators of intelligence and kindness. 몇 번의 데이트를 거치면서 이 커플은 자신의 유전적 장점을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표현들은 좀 더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자신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 중인지 서로가 전혀 모르고 있죠. 사랑에 빠진 이들은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뇌에서 발생합니다. 현재 일부 과학자들은 동물적인 성적 매력이 사랑으로 변화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폭발하는 신경화학적 불꽃 현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적 매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린 왜 누군가를 섹시하다고 생각할까요? 유전적 신호가 신체로 하여금 욕망적인 행동을 취하게 합니다. 우린 체형과 대칭성, 지능에 의해 자극을 받죠. 누군가에게 끌려 다가선다면 상대가 반응해주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아무와 짝을 이루진 않죠. 보통 우리의 뇌는 한 사람에게만 주의를 집중하도록 합니다. 이런 열정을 우리 몸에 주입하는 것은 피셔 박사의 짝짓기 동기 중 두 번째인 낭만적 사랑입니다. 그 황홀감은 공중위생국에서 경고를 해야 할 정도로 강렬하죠. Love has always been the preserve of poets and songwriters and novelists. But I came some time ago to realize that this is one of the most powerful human feelings on earth. 낭만적 사랑은 과학적인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연이 발휘한 생물학적 연금술의 결과물이죠. 사회심리학자 아트 헤런과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독특한 연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목표는 사랑의 화학작용을 연구하고 뇌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호르몬 지도를 만드는 것이죠. 피셔는 낭만적 사랑이 성적 매력의 두 번째 단계라고 믿습니다. 관계를 더 깊게 발전시키는 것이죠.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그 압도적인 감정을 잘 알 것입니다. You feel elation, euphoria, mood swings. You're very dependent on the person. You focus your attention on them. You're highly motivated to win them. You crave the person. You become obsessed with thinking about them. 피셔와 에런은 이 낭만적 사랑의 감정이 성적 흥분과 다른지를 밝혀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깊은 사랑에 빠져있다고 고백한 학생들의 기능형 자기 공명 영상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상핵이라 불리는 뇌의 한 부분이 활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상핵은 뇌의 복잡한 보상 체계의 일부분입니다.
사랑에 빠진 상태가 불법 마약을 사용했을 때와 아주 흡사하게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The response we see in the brain when a person looks at their beloved who is intensely, passionately in love with them is very much like the response to having cocaine. 앞서 말한 뇌 영역은 도파민 호르몬의 수용기가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동기부여, 육체 에너지, 단기 기억 및 성적 욕망 같은 감정을 제어하는 데 관여하죠. Dopamine is one of the body's primary feel-good chemicals. 도파민 수치의 상승은 고도의 집중력과 확고한 동기의식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바로 낭만적 사랑의 특징이죠. It's what we call a reward response, a dopamine system response. Human beings seem to be wired to have a particular response to very intense reward. And one of the great examples is falling in love and having it reciprocated. 상승한 도파민 수치는 사랑에 빠진 남녀가 왜 서로에게 의존적으로 바뀌며 함께하길 갈망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피셔 박사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이런 욕망이 진화론적인 면에서 완벽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This brain system evolved to become triggered, and so that you could have an incredible amount of energy, focus your attention on somebody, be highly motivated to win them, and stay together at least long enough to conceive a child. 다소 낭만적이지 않은 것은 낭만적 사랑이 여성이 임신을 할 때까지 충분한 섹스를 원하는 진화론적 성공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죠. 사랑의 초기 단계에 우리 뇌 속의 화학물질들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사랑을 종종 중독과 비교하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닙니다.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사랑은 사람을 미치게 하며 가끔은 위험한 행동도 하게 만들죠. And it's more powerful than the sex drive. I mean, if you ask somebody to go to bed with you and they reject you, you don't kill yourself. People kill themselves or kill somebody else if they are rejected in love. 낭만적인 사랑은 인간의 뇌에 깊숙이 새겨진 채로 보편적인 경험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Everywhere in the world, people live for love, die for love, sing for love, dance for love, are happy in love. 하지만 피셔는 연인이 오래도록 함께 지내려면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Romantic love is very metabolically expensive. I mean, you walk all night, you talk till dawn, you make love to the person till noon. It would be very unadaptive for the human animal to be going constantly in a state of high energy. 종으로서의 인류의 성공은 남녀가 어린 세대를 키우기에 충분할 만큼 함께 지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몸은 보다 많은 성 호르몬으로 뇌를 공격하죠. 화학물질의 무기고는 낭만적 사랑의 불꽃이 사그러든 이후에도 남녀를 오래도록 함께하도록 해줍니다. 자, 다음 질문은 진화 과학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한 명의 배우자에게 충실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래 바람을 피우도록 돼 있을까요? 사랑에 대한 비밀 무기 연구는 성적 욕망의 모험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도록 유전적으로 설정돼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랑의 황홀감을 느끼도록 뇌가 흘려넣는 강력한 마약 한 방울도 보여주죠. 하지만 사랑에 빠진 이후에도 계속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바람을 피우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일까요? 모든 포유류의 97%는 일부 일처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많은 선택권 속에서 어떻게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지안 곤자가는 서던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UCLA의 심리학자입니다. 그의 연구는 진정한 사랑이 사람들을 일부 일처제 관계로 묶어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I think that evolution has given us the capacity to be committed.
But it's complicated because it's not just we either are a species that commits or a species that philanders. We're a species that has the ability to do both because we react to the environment that we're in. 곤자가는 인간이 다른 매력적인 상대들에게 가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하는지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So we wanted to directly test whether or not love, rather than other states like desire, is going to help you push thoughts of attractive alternatives out of your mind. 그는 연인관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사진을 선택하라고 했죠. 다음엔 연인과의 야한 장면을 떠올리며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에겐 사진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표시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졌죠. 이번엔 연인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다시 사진 속 인물이 떠오를 때마다 여백에 표시를 했죠. 이번엔 표시가 훨씬 적었습니다. 학생들은 사진 속의 인물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꼈고 금방 잊어버렸죠. In the love condition, people could push the thoughts out of their mind and they wouldn't get this flood of thoughts of attractive alternatives.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단단히 결속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망이란 감정과 끊임없이 전투를 치르고 있죠. Desire is a tricky thing because some of the evidence that we have shows that desire, even when it's pointed towards your romantic partner, can make you less committed to them. So part of its function may be search in the environment for the most attractive alternative that is out there. If there's somebody who's more attractive out there, that may bode poorly for your current relationship. 결국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면 우린 보다 함께 있으려 할 것입니다. 반면 욕망 위에 지어진 관계라면 다른 매력적인 상대와 섹스를 원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함께 묶어두기에 진화한 반면 욕망은 적합한 유전자를 선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So it looks like love, but not desire, is the thing that helps you get rid of this problem in committing attractive alternatives and helps you solidify commitment to your romantic partner. 이것은 성적 매력의 세 번째 단계는 장기간의 애착이라는 헬렌 피셔 박사의 믿음과 모두 일치합니다. Attachment is a sense of calm and security that you can feel with a long-term partner.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면 모든 것을 정복할지어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대답은 체내에 있는 사랑의 묘약에 있습니다. 배우자를 접착제처럼 붙여놓을 묘약인 것이죠. 연인들이 섹스를 하면 이 묘약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화학물질은 옥시토신입니다. 뇌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이자 신경 전달 물질이죠. 한때는 임산부의 진통을 유발하고 저제 분비를 촉진시키는 제한된 역할만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기능을 찾아냈습니다. 옥시토신은 오르가즘 신호를 보내고 연인들이 섹스 전후와 도중에 서로를 안아주도록 만드는 성적 흥분 호르몬으로도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물질을 포옹화학물이라고도 부르죠. This is why when you make love to somebody who you really do like or love, you can feel a sense of cosmic union with them. That's probably because you've elevated levels of oxytocin, creating this sense of attachment. 연인들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론상 연인들이 섹스를 많이 할수록 옥시토신도 더 많이 분비되고 결국 두 사람의 결속력도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This is why it's a little dangerous to go copulate with somebody you don't really like. In fact, I recommend to my various students, don't copulate with somebody who you don't want to fall in love with because you might just trigger these brain systems. It is playing with fire. 하지만 사랑의 약국엔 마지막으로 중요한 약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바소프레신이죠.
섹스를 하는 동안 분비돼 장기간의 헌신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역할은 과학자들이 프레리 들쥐의 짝짓기 습관을 연구하다 발견하게 됐습니다. 프레리 들쥐는 평생 한 마리하고만 관계를 유지하는 3%에 속하는 포유류입니다. 바소프레신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프레리 들쥐가 짝짓기를 할 때 발생하죠. 프레리 들쥐는 뇌의 보상 체계가 작동하는 부분에 바소프레신을 위한 수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짝짓기 행위는 프레리 들쥐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하고 특정한 짝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게 되죠. 그렇게 유대가 형성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중독성을 포함한 보상 체계가 인간을 포함한 다른 일부 일처 동물들에게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망과 낭만적 사랑처럼 오래 지속되는 애정 관계도 그저 화학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 매력은 우리를 들뜨게 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뇌를 흐르는 화학 물질, 우리의 생리 기능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종의 존속이죠. 아이를 갖게 되면 이 화학 물질들은 함께 지내면서 아이를 키우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사랑은 그저 일부일 뿐이죠. 섹시함이든 욕망이든 그것은 인간의 번식을 자극하기 위해 계획된 호르몬의 혼합물에서 빚어졌습니다. 사람을 황홀케 하는 화학물질의 칵테일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